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대학, 기업, 지역이 참여하는 3웨이 리빙랩과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교육체계인 DJU 코옵을 기반으로 대학이 지역의 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3웨이 리빙랩 플랫폼을 통해 대전대학교의 특화 분야인 한방바이오, ICT 융합, 그리고 문화협력 비즈니스 분야의 많은 세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과, 그리고 기업체, 또 지역사회 이 세 주체가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사용자 중심, 그리고 공동 창작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3웨이 리빙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토피안의 환경성 질환 치료를 위한 3웨이 아토피 리빙랩, 시각장애인용 교구제 개발 리빙랩, 대전 원도심을 디자인하기 위한 5대전 리빙랩 등의 많은 사업을 진행해왔고 10개의 3웨이 리빙랩 테스트 베드도 구축하였습니다. 3웨이 리빙랩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편성하고 교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3웨이 리빙랩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웨이 리빙랩이 대학 전체로 확산되어 궁극적으로는 대학 전체가 산학친화형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는 패션 디자인학과, 방송공연학과, 건강운동관리학과가 우선적으로 3웨이 리빙랩 기반으로 학과의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패션 디자인학과에서는 지역사회 뉴실버 세대 웰에이징 특화 프로젝트와 원도심 특화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뉴실버 세대 웰에이징 특화 프로젝트는 지역 실버 주민, 지역 기업과 협업하여 뉴실버 세대가 선호하는 의복 디자인을 개발하여 차기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 중인 3웨이 리빙랩 프로그램입니다. 원도심 특화 도제 프로젝트는 한복 및 양장업소의 상인과 연계하여 시장 상황과 유행을 고려한 패션 디자인 개발을 목표로 장인의 기술 지도로 학생들이 직접 제작 체험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비교과로 추진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지속 가능한 3웨이 리빙랩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학과의 정규 교육 과정의 편성 및 교수 연구를 3웨이 기반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평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강의실에서의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해결책은 우리 대학 링크플러스 사업단 3웨이 리빙랩과 연계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학과는 링크플러스 사업단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또 지역 기업체와 함께하는 3웨이 리빙랩을 통해서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장인 선생님들의 지도로 지역사회 실버 세대의 체형을 분석하고 또 실버 의류 제작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강의실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실생활에 어떻게 연계되고 활용되는지를 알게 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방송공연학과에서 수행 중인 3웨이 리빙랩 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 주민에게 눈높이 고전극장, 행복한 버스킹 공연을 통하여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과의 학생들과 공연기업인 다함협동조합, 대전도시철도공사가 협업하는 산학관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재학생들에게는 현장의 실무적인 역량을 배양하고 공연단체에게는 새로운 산학연계 모델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현장 실습 및 캡스톤 교과목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3웨이 리빙랩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문화 공연을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서 지역과 대학 그리고 저희와 같은 공연단체가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전문적인 공연 단체인 다함협동조합의 연기와 공연 노하우를 지도받고 실제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무대에서 공연까지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운동관리학과에서는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3웨이 리빙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취약한 의료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케어 매니저 양성 심화과정, 지역의 건강 취약계층의 운동 지도를 통한 건강반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덕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사회 기반 복합 만성 질환 관리 사업으로 체력 측정, 운동 처방, 운동 지도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건강을 지키며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자원과 건강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건강운동관리학과의 협업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양성 사업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사업과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가장 중요한 운동 처방을 진행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체력 측정, 운동 처방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고 제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것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매우 재밌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상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는 대학, 기업, 지역사회가 서로의 상생을 위해 협력하는 3웨이 리빙랩 활동을 통하여 많은 우수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대학 전체로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친화형 산학 협력을 이루기 위하여 학과를 중심으로 3웨이 리빙랩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2021 5대전 지역사회 연계 3웨이 리빙랩 사용자 그룹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전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최희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 워크숍은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계되고 있으며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 협동조합의 후원으로 유튜브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021 5대전 지역사회 연계 3웨이 리빙랩 사용자 그룹 워크숍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5대전 전시 소개, 참석 내빈 소개와 환영사 및 격려사, 지도교수와 참여 작가 소개, 3웨이 리빙랩 사용자 그룹 워크숍,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5대전 전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5대전 프로젝트는 대전 원도심의 소재와 이야기를 학생들의 감각으로 살펴보고 원도심의 재생을 디자인 관점으로 탐구하여 지역의 스토리와 유무형적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자료화하는 원도심 리서치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부터 대전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가 매년 주최하고 있으며 대학이 뿌리를 내린 지역의 스토리를 디자인의 중심 소재로 삼고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디자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시, 문화잡지 출판, 디자인 상품, 프리마켓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구축 작업을 통해 원도심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대전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대전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는 3웨이 리빙랩 지역사회 가치의 공동 창조를 위해서 2021 5대전 프로젝트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로 이곳 원동 창조기를 아카이빙 대상지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 작업은 9월로 예정한 2021 5대전 전시에 문화잡지 6호 창조길과 다양한 디자인 상품으로 소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3웨이 리빙랩 사용자 그룹 워크숍은 대학, 기관, 지역사회 등 리빙랩 활동의 주체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 활동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를 좀 더 알아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행사는 리빙랩 선도대학을 표방하는 대전대학교 3웨이 리빙랩 플랫폼에 대한 소개와 철문화 공동체 및 창조길 소개, 그리고 5대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의 중간 발표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참석 내빈 소개와 환영사 및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이영환 산학부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 대전 동구청 청장님이신 황인호 동구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박시용 부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대전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 윤여동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전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 김상기 팀장님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 창조길 철문화 공동체 대일기공 김여환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전 창조길 철문화 공동체 성창기공사 윤창호 대표님
아마 좀 있으면 참석해 주실 예정이고요. 대전 공공미술연구원 황혜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대전 공공미술연구원 이우선 예술감독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대전 문화예술 네트워크 유영선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전 문화예술 네트워크 양희영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외에도 여러 지역 공동체 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환영사 및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대전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이영환 산학부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산학부총장 이영환입니다. 오늘 이 장소가 보니까 저도 처음 왔는데요. 대전 동구 장족길. 제 생각에는 아마 처음에 이 동구 발전의 기틀이 된 장소가 아닌가. 또 이름도 굉장히 좋으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워크숍을 갖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또 이 행사에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까 내빈 소개할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먼저 굉장히 바쁘신데도 그렇게 참석해 주신 동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일기공 이제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또 황혜진 공공 대표님도 감사드리고 굉장히 감사드릴 분이 많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또 우리 윤여동 대전 공채 센터장님께서는 좀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유정미 교수님께서 창조길에서 올해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셔서 처음엔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많이 이해시켜주고 그래서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에서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아까 이우선 작가님이 여기 투어를 해주셨는데 많은 이해를 더 했어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원도심 이런 디자인에 기여를 하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저기 이제 앞에 보듯이 3A라고 써 있죠. 우리 대전대학교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또 기업체 또 지자체 및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지역 산업의 활성화 또는 지역 문제 해결 다양한 문제를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3A 리빙랩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신원 교수님이 센터장님을 맡고 있으면서 바람직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대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올해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디자인 여러 가지 작품을 하실 것으로 기대가 많이 돼요. 우리 학생들이 작품 하는데 대전 창조길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지원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격려사는 대전광역시 황인호 동구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3A 리빙랩 워크숍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대전대학교 산학부총장이신 이용환 부총장님께서 이런 모두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지역은 정말 말 그대로 환골탈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16년 전에 바로 이 뒤에 경부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경부선과 함께 대전역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대전의 하나의 모태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72년 전에 대전시라고 하는 대전시를 만들어내는 어머니 도시 미랄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32년 전에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전국 5대 도시를 만드는 또한 이게 그 모태 도시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이 지역이 화려한 명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전부터는 둔산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계속 이제 그 추락 일로에 놓여서 낙후상을 면치를 못하다가 이제는 올해부터 이 지역이 이제 그 대전 역세권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천지개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전역 바로 옆에 앞으로 백화점, 호텔, 컨벤션센터, 영화관 그리고 최고 69층짜리 대전 최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1038세대 그리고 대한통원 뒷길 쪽방촌이라고 거기에 역시 1400세대 공공용 아파트가 또 들어서고 그리고 계룡 디지텍고등학교 쪽으로 한 2000세대가량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래서 이 지금 원동 사거리, 대동호 거리, 성남 사거리, 삼성 사거리를 잇는 이 대전 역세권 안에 아파트가 이게 4개 단지 4,500세대가 이게 들어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혁신도시가 또 지정이 됐어요. 혁신도시 지정으로 해가지고 공공기관들이 이제 앞으로 이게 쭉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공공기관 하면은 이게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이런 기관들인데 이런 기관들이 이게 들어오면은 우선 우리 대전대학교를 비롯한 우리 대전 관내에 있는 이게 그 대학 졸업자들이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할 때 아주 유리하게 돼 있어요. 혁신도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에는 30% 이상을 대전 출신을 이렇게 쓰도록 돼 있으니까 올해부터 이게 첫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대전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우리 관내에 있는 이게 그 대학 학생들 아주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 뺏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방 분권, 지방자치에 의해서 여기 이제 우리 지방 대학의 출신들이 훨씬 유리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강점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도심융합 특구가 또 지정이 돼 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테크노밸리 같은 것 이것이 이제 또 여기 이제 또 쭉 들어서게 됩니다. 한편으로서는 이 지역이 지금 어떻게 이제 변할지는 아직 이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이러한 도시 혁신을 이게 실적으로 이게 추진하고 있는 동구청장 입장에서도 아직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 중앙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하고 또 관련 산학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밑그림은 이제 더 좀 시간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선 기공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유서 깊은 대전권에서 가장 오래된 이게 일종의 이제 제철 같은 그런 이게 건물이에요. 이게 그런 이게 이 건물이면서 이것도 이게 사실 철거 이게 될 뻔했는데 아까 공공미술연구원장 황혜진 대표 비롯해서 이유선 이게 우리 미술인들이 여기에 이게 젊은 이게 청년 미술 이게 프로젝트를 이게 통해 가지고 여기에다 이게 새로운 이게 수혈을 이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되지 않고 오랜 연호를 갖고 있는 이런 이게 남선기공 이 건물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잉태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자리에서 음악 창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서 아주 기라성 같은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음대 교수들을 비롯해 가지고 아주 상당히 이름 있는 이게 음악인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게 많은 분들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촐한 자리를 만들고 저녁에 정말 이게 모차르트의 표현대로 아이네 나트 클라인의 뮤직 정말 이게 밤에 이게 작은 음악회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개최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음악회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참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음악 또는 현대 음악 이런 것과 이런 이게 고전 오래된 근대 건축물과 어우러지는 것이 좀
특별하죠. 요 바로 이게 그 이제 동광장 쪽 철길 건너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시는 철도 관사촌도 역시 그런 모습입니다. 철도 관사촌도 1930년 전후로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된 근대 건축물들이 그 운집해 있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그 철도 관사에 이제 그 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바로 대전 역세권이었고 이제 많이 이제 그 좀 훼손이 돼 가지고 한 30여 채 이게 그 남았습니다만 그나마도 그것을 이렇게 남성기공 이 건물처럼 어떻게든지 하여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이게 그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초현대적인 그 건물들이 69층짜리 빌딩이 올라오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아무리 그 들어선다 하더라도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 건축 공간과 현대 건축 공간이 같이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이게 그 전국에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대전 역세권의 아주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대전을 통해서 여기 오늘 이게 그 우리 대전대 학생들이 그 지금 일구고 있는 그런 이게 그 기록 문화 이런 것도 어쩌면은 그런 이게 그 철도 관사촌에 대한 이게 그 근대 건축 공간을 이게 그 살려고 하는 그런 문화하고 이쪽에 그 철공업거리 여기에 대한 이게 그 우리가 기록지를 이게 그 만드는 작업들 이런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하고 뜻깊다 이게 싶습니다. 오늘 하여간 이런 자리를 이게 만들어주신 우리 그 부총장님 그리고 이게 그 김용환 이게 그 대표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게 그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이러한 이게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필 수 있도록 우리 동구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와 격려사를 진행해 주신 두 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지도교수와 참여작가 소개가 있겠습니다. 현재 5대전 프로젝트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유정미 교수님, 임진호 교수님, 김동환 교수님, 김어진 교수님, 그리고 저까지 5분의 교수님이 지도하고 계십니다. 참여 작가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4학년 재학생 총 35명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26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2021 5대전 지역사회 연계 3웨이 리빙랩 사용자 그룹 워크숍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대학교 3웨이 리빙랩 센터장이신 계신웅 교수님께서 3웨이 리빙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3웨이 리빙랩 센터장 계신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저도 이 자리에 전에 한번 왔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는 아주 굉장히 근사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투어도 해서 이게 창조길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이것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3웨이 리빙랩에 대해서 정말 짧게, 왜냐하면 이제 뒤에 아주 귀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서 제가 가능한 한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대전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3웨이 리빙랩 센터에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여러분들 이게 화면이 잘 보이지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3웨이 리빙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3웨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있는 것처럼 대학, 기업, 지역사회 세 주체가 합심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사회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플랫폼 구조가 되겠고요. 위로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슬라이드를. 예. 네. 저기 보시면 이제 3웨이 리빙랩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대학, 기업, 지역사회 리빙랩 참여 세 주체가 협력해서 유저 드리븐 코쿠션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먼저 발굴하고 해결을 해서 지역사회 가치 창출을 하는 그러한 우리 대전대학교만의 독특한 리빙랩 활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위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리빙랩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테스트베드 구축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제품의 완성도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서비스 품질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이 테스트베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요 장소에서 저희들이 그 제12호 저희들이 이제 그 제12호 3A 리빙랩 그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없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11개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오늘까지 해서 12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3A 리빙랩 플랫폼을 통해서 성과 구축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은 이제 그 리빙랩으로 추진하는 그 연구형 리빙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리빙랩으로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그런 리빙랩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이제 구성 요건, 그 다음에 학생의 역할, 기업체 역할, 지자체 역할, 그 다음에 목적,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학생 역할은 우리 학생들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있고, 또 기업체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랑 지역주민 역할이 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그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가치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또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 학생들하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이 창조길에 대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예, 더 위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 학과 연계 참여형 그 3A 리빙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4개, 작년에는 4개 학과가 모여서 저희들이 그 3A 리빙랩 참여학과 리빙랩을 진행했고요. 올해는 6개 정도로 또 숫자를 또 좀 증가하고 내용도 좀 확장을 해서 6개 학과 그리고 6개 그 3A 참여 그 리빙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올려주시면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또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지역 청년 리빙랩 해커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성 질환 치료를 위한 3A 리빙랩 아토피 RCC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서 지역사회 가치 창출을 하는데 저희 3A 리빙랩 센터가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야지 이게 가능하게 되겠죠. 예, 이상으로 간단히 3A 리빙랩 센터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오늘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요. 대일기공 김영환 대표님께서 이 지역의 스토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 주변도 없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루한 시간이 될 것 같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25 사변 당시 우리 대전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지역사인 이 원동 이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6.25 사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50년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기습 남침해가지고 한 3년 한 1개월 동안 우리 전쟁을 6.25 사변을 치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그 시대에 우리 살던 우리 세대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을 입학했었습니다. 그때 나이는 14살이었고요. 근데 하루는 학교를 갔더니 공부를 시작을 안 하고 한 10시쯤 됐는데 운동장에 전원 집합을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다녀오셔가지고 북한에서 인민군이 지금 남침을 해가지고 거의 서울을 지나서 대전을 향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학교를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그러면 바로
호전되는 대로 연락을 하겠다. 그러면 학교 나와라. 그래서 그 후로 이제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니까 서울에서 피난민들이 뭐 기차 지붕에 막 타고 이렇게 막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학교 근방이 철로변이기 때문에 잘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나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우리 그 동네 사람들도 전부 피난을 가야 된다고. 그때는 인민군들이 내려오면 우리 양민들을 막 그냥 잡아놓고 뭐 해를 많이 준다고 그런 소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도 대부분 다 피난을 가기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피난을 갔습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우리 형제들 둘이 있었고 이제 피난을 저 옥천지방 남쪽으로 막 갔습니다. 그래서 또 젊은 그 청년들은 먼저 또 출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옥천 쪽으로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이틀밤을 자고 있으니까 인민군들이 다 들어왔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인민군들이 이미 대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때는 문을 꼭 잠그고 인민군들이 잡아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뭐 발발 떨고 있었는데 대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인민군들이 우리 동네에 한 4명이 왔는데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환영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더라고요. 우리 안 잡아가는구나 싶어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괜찮다고 그 사람들 안 죽이고 안 잡아간다고 안심하고 나가서 봤더니 인민군들이 저보고 뭐라 하느냐면 학생 동무 뭐 동으로 다 통화한 거야. 그 인민군들은요. 뭐 할머니 동무 뭐 이런 식으로 아저씨 동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 후로 이제 인민군대 천발대가 다녀갔는데 그 후로는 이 사복을 입은 그 인민군 군인은 아닌데 민간인 차원에서 와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 모여놓고 매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인민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과거에 경찰을 했다든지 군인을 했다든지 대기업 무슨 뭐 부자였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그 회의를 그 말하자면 뭐 재판이라고 해야 되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동네 사람도 두 가족이 그 당시에 사형을 당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쭉 지내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이북 인민군들이 중부지방하고 호남지방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그리고 이제 낙동강에서 유엔군이 그때 거기서 대전투가 일어났고 그 찰나에 유엔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을 해가지고 후방을 혼란시켜서 저 압록강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갔다가 중공군이 또 이제 이렇게 또 막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서울까지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 재탈환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만 3년 1개월 만에 휴전협정을 통해서 전쟁이 이제 종료됐죠. 근데 그 당시에 대전에서 전시 생활 그 전쟁 동안에 제가 14살 때인데 학교도 안 가고 매일 시내를 한번 이렇게 거닐었습니다. 문창동에 우리 애갓집이 있었는데 우리 집은 저 홍도동 저쪽 용전동이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애갓집을 가면 형제 사촌들이 있어. 그래서 거길 가면 시내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는 대전 시내에 피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부산 혹은 저 편들이 다 피난을 갔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그 당시에는 매일 왔습니다. 그 호주기라고 그래서 제트기인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그로만 전투기라고 해서 이제 이게 저 프로펠러 가운데 하나만 있는 그런 전투기가 매일 와요. 그래가지고 폭격을 하는데 인민군들 쪽에서는 비행기 한 대도 없어요.
오직 우리 아군들만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폭격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은행동에 있는 그 은행동 파출소 옆에 있는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옛날에 우리 대전시 시청이었습니다. 근데 대전 시내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어요. 그게 거기다가 그냥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 전투기는 꼭 4대씩 옵니다, 한 번에. 그래서 한 대가 딱 내려서 폭격을 하면 나머지 3대는 삥 돌다가 그 기관총을 막 쏘고 나중에는 기관포 한 대 쏘는데 딱 올라가면은 또 교대로 한 대가 내려서 또 폭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호죽기라는 건 제특기인데 이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대전 시내를 폭격하려면 저쪽 중리동 정도쯤 돼서 경사를 타고 가지고 싹 올라가요. 그때 아주 저는 그 어렸기 때문에 겁도 없이 구경을 아주 참 잘했습니다. 그 폭격하는 장면 그리고 또 뭐 어떻게 가다 보면 이민군들이 이렇게 트럭에다 폭탄을 싣고 갑니다. 근데 이민군들은 낮에는 비행기 때문에 전혀 활동 못해요. 저녁에만 작업을 해, 밤에만. 근데 한 번은 그 트럭에다 포탄을 잔뜩 싣고 거기다 이제 나무가지를 쫙 꽂고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섰는데 비행기가 오더라고 마침. 그래서 나는 그냥 막 도망가가지고 한 100m쯤 갔을 때 막 폭격을 시작하더라고 그 트럭에다가. 근데 그런 장면도 봤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는 그 당시에 대전역을 폭격하는 장면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 대전역을 폭격했을 때 얼마만한 피해가 있었느냐면 대전역 광장 전체하고 지금 플랫폼 철로 있는 주변이 지금 대전역 광장 아니 그 플랫폼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또 저쪽은 삼성동까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것은 B-19 같이 생긴 대형 비행기가 8대씩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전역 상공에서 약간 야치 떠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까만 그 폭탄이 수도 없이 막 떨어져요. 한 뭐 100발도 더 되는 것이 그냥 수도 없이 막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철로가 이 레일이 탁 쳐가지고 막 공중으로 막 떠 올라가는 거예요. 레일이 그런 정도로 아주 그 센 폭탄이더라고요. 그 끝나고 와서 폭격이 끝나고 와서 여기를 와 보니까 대전역 광장에 웅덩이가 하나씩 파졌는데 직경이 한 4, 5m 정도 크기에 깊이는 사람 한 길 넘게끔 그런 웅덩이들이 군데군데 다 파져 있고 철로 쪽에는 완전히 그냥 철로 같은 게 다 거의 안 보여요.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를 했어요. 그런 장면도 봤고 또 여러 가지 참 재미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뭐 저기 성남동 굴다리 비행기가 와서 거기 숨었더니 양쪽에 폭격을 해가지고 나중에 폭격이 끝나고 조용해서 보니까 양쪽에 꽉 막혔어요. 가만히 보니까 햇빛이 쫙 보여요. 글로 겨우 나왔는데 이제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밤에 되면 참 불안했어요. 대포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나고 또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 딱 항상 밤에 불안해요. 그게 이제 아군이 하는 건지 인민군들 쪽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신호등이 막 빨간 총탄 같은 게 착 올라가서 이렇게 신호를 해주는 불안해 항상. 그렇게 해서 한 3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대학을 나오고 뭐 또 회사 생활도 하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여기 원동에 와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나성 여관 그쪽 하층에 그때 신설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한 30평 정도, 30, 40평
되는 공장을 밀링 하나하고 선반 하나하고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7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40여 년간을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곳은 남선기공이라는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남선기공. 근데 남선기공이 뭐 하는 데냐면 해방 당시에 이 외정시대 해방 이전에 여기 일본 사람들이 이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 해방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면서 여기 손종만 회장이 여기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인수인계를 하고서 일본 사람이 떠났다. 이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여기서 뭘 했느냐면 이쪽이가 주물 공장이요. 여기가 주물 공장, 요 앞에는 기계 공장, 저쪽 지금 저 건물까지 남산기공이었습니다. 남산기공은 뭘 했느냐면 그 당시에 선반 그 일본말로 젬방이라고 우리나라 말 선반 영어로 레이스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 주로 그다음에 미싱 그 재봉틀 다리 같은 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 기능공들이 직원들이 한 30-40명쯤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때 남산기공이 아마 충청남도에서는 한두째 정도 갈 정도로 컸어요. 공장 규모가. 그리고 여기 다닌 종원들은 그 당시에 기술자라고 그래가지고 참 긍지가 대단했어요. 뭐 지금 기술자면 뭐 별로 사회적으로 별로 이렇게 존경을 안 하는데 당시는 굉장히 대우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때는 여기 기능공만 되면은 결혼하는데 여자들이 결혼하는데 좀 많이 대우를 좀 받은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요 근방에는 이 자리는 바로 허 사장이라는 분이 여기 모타, 전기 이런 거를 취급하는 대전에서 제일 크고 충남에서도 아마 굉장히 큰 그런 전업자였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저 앞쪽으로 가면 그 당시 이제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지은 집이 있었어요. 목조 건물로 2층. 신영아 사무실, 신영아 옛날 국회의원 출마했던 야당 국회의원 출마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사무실도 있었고 그 옆에 가면 뭐 대응기계라든지 뭐 공구상 같은 것들이 쭉 있고 이 건너편에 가도 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당시에는 대전 충남에선 제일 가는 공업지구라고 봐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오정동이라든지 신탄진 뭐 여기 뭡니까 여기 대화동 그 공업단지 거기는 그 당시에는 전혀 논밭이었고 산이었습니다. 전혀 이 기계 공장하고 관련이 없었던데요. 오정동도.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언제 이동했느냐면 1980년대 이후로 1980년 중반경에서 다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이렇게 몇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딴 데로 다 이주를 하고 여기가 이제 참 몇 군데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옛날 그 모습을 유지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 역세권 개발도 되고 하면은 여기도 또 아주 좋아지는 그런 원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6.25 사변 때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귀한 시간 잘 보내시고 복을 많이 받으실 간절히 바라고 이만 말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대일기공 김영환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대전 공공미술연구원 이우산 예술감독님께서 창조길 스토리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공공미술연구원 이제 전 예술 감독이고요. 현재는 비영리 법인 단체 공작단의 대표 작가라고 있고요. 또 하나를 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이건 나중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저는 오늘 제가 창조길에 대한 사례를 좀 발표드릴 부분은 좀 다른 관점인데요. 공동체들이 모였을 때라든지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여기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시고 이제 작가 활동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뭐 활동가로 전향을 하실 수도 있을 테고 이제 미래가 밝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창조길과 정동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 3년 정도 19년까지 17년부터 19년까지 진행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말 그대로 창조길입니다. 원동이고요. 구조는 원동이고 창조길이고 일반적인 지역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인 교통이 좀 편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정 6.25 사변이 끝난 후로 대전역 근처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판자를 짓고 그렇게 되다 시간이 지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이제 또 대전이 중심이잖아요. 요충지다 보니까 각지 전국의 기술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부류가 대전에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게 된 곳이 이쪽인데 그래서 이쪽은 이제 철공소 골목, 원래 이쪽 좀 더 넘어가면 철공소 골목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도시라 그러고 역세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원동이라든지 대전역을 부를 때는 원도심이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원래의 도심지였던 거죠.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제 구도심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서 살다 보면 이제 신도시로 발전이 돼서 나가게 되면 빈집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유리창 효과라 그래서 누가 하나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놓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거기 쓰레기 버려도 되는 그런 것처럼 심리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겠죠. 그러면 범죄자들이 유입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둡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일용직들, 뭐 노숙자들 인생에 의미가 없으신 분들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대전 동구 지역에서 제일 우범 지역이었던 이쪽 창조길과 정동 여기는 신고하면 1분 이상 안 걸립니다. 경찰차가 출동하는 거. 그 정도로 우범 지역이고요. 통계학적으로도 1년에 매년 한 3회에서 4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시에서는 창조길과 정동길은 숨기고 싶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아까 투어하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아버님도 계시겠지만 여기가 성남의 집장촌이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넘겨주시고요. 자, 요 세 가지 슬로건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사람, 공간, 자원. 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주민분들, 저희 주민분들, 뭐 대전시 주민분들, 뭐 마을 주민분들, 학생들, 뭐 본인 자체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공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빈집들. 그리고 세 번째 자원. 창조길은 철을 만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창조예요. 만들어내는 공간이죠.
제가 봐도 어디 가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밀집이 되어 있고 주민분들끼리 저희가 오기 전부터 소통 네트워크가 됐던 곳은 없다고 봐요. 뭐 물레당도 가봤고 뭐 여러 군데 뭐 이제 뭐 프로젝트 했던 곳 선진지를 갔다 왔지만 여기처럼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는 곳은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철을 만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자기 성향이 강하세요. 왜 그러냐면 철이라는 게 무겁고 소리도 크고 하여튼 그 기계 소리가 계속 돌아가는 철컥철 그러면은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버님들한테 다가갈 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오지 말라고. 이게 벽이 너무 강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계속 이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어디서 와가지고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뭐 좀 같이 하자고 하고 귀찮게 하고 밥 먹자 그러고 하여튼 되게 귀찮게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는다면 이제 상대방도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이쪽 거. 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처음 연도차에 이 창조길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도 원래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작품을 설치해놓고 셉테드 기법을 적용을 해서 좀 밝게 만들어놓고 빠지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선진지를 다녀오면서 리서치를 했겠죠. 주민들한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야, 니네들 할 거만 하고 갈 것 같으면 오지 마. 안 오만이 못해. 그래서 이제 황희연 대표는 안 계시지만 전면적으로 실행계획서를 수정을 합니다. 자, 1년차. 처음이었죠. 3년차 계획 들어간 것도 처음이었고, 자, 1년차에는 주민들과 소통을 하자. 주민들 속에 스며들자. 커뮤니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일단 마음을 얻은 거죠. 저희도 주민들이랑 똑같이 출근을 할 수 없지만 아버님 뭐 8시, 7시에 나오시니까 저희도 9시에 나와서 아버님들 퇴근할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개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도장 찍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자, 2년 차에부터는 이제 작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을 정비 작품으로. 공공미술에 대한 이제 마을 정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분위기를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까 투어도 한번 다녀오셨지만 그 전의 모습은 되게 좀 삭막하다는 표현보다 좀 많이 차가웠어요. 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차가운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19년도 차에는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이제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커뮤니티 사업이라든지 문화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자생으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지금 창조길 안에 여러 개의 업체라고 하기에는 이제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어떻게 보면 저도 들어와 있고 대전공공미술연구원도 들어와 있고 한국도시문화연구원도 들어와 있고 테크노파크도 들어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버넌스를 일단 만들었어요. 저희가 사업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다들 입주를 하신 상황인 거고. 다음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네, 스톱. 자, 아까 이제 투어 하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야경 사진이 많아요. 저희가 프로젝트 구간이 두 구간이다 보니까 각각 그 공간에 랜드마크를 해놨고 중요한 건 여기에 사용됐던 이제 재료들이라든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자원의 재생, 리사이클을 해서 말 그대로 주워다 쓴 거예요. 주워다 쓰고 이제 부자재 같은 경우는 사서 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과 같이 만들었던 작품들이에요. 여기 차차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저희 작가들만 한 게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한 거예요. 저희 작가들이 여기 아버님들보다 기술력이 많이 딸려요. 근데 아버님들은 말 그대로 이제 6.25 사변이 끝나고 베이비붐 시대죠. 먹고 살아야 되죠. 말 그대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새마을운동 일어나죠. 시대는 빠르게 변해가죠.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해보고 싶으신데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하시고, 그래서 저희 작가들의 이제 그 창의력과 아버님들의 기술력에 합작품이죠, 거진다. 특이한 이제 랜드마크 빼고는 아까 이제 전에 한 30개의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한 20개 작품 아버님들의 손길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주민분들의. 자, 다음 거요. 그래서 이런 철판 시장이라든지 반짝반짝 시장은 정동권이고, 정동권을 일단 배제를 할게요. 철판 시장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창조길이고 철판이 있다 보니까 그냥 주민들과의 놀이터예요. 고기 구워먹고 소통의 공간이죠. 근데 이게 매 회차를 거듭할수록 저희만의 이제 동네 잔치가 됐지만 나중에 돼서는 이게 다른 단체가 프리마켓도 들어오고 싶다. 오히려 역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지역이 풀렸습니다. 18년도에. 다들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대전 시민들 모르세요. 이 동네 이 피켓 저 간판이 걸려 있었다는 걸 모르세요. 40년 만에 떨어진 겁니다. 강제적으로 저쪽 정동만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쪽 창조길에도 이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신식은 아니지만 30년 이상 된 노후 간판, 그 사진 자료가 따로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떨어진 이유로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는 들어왔을 때 이제 마중물 개념으로 들어왔었고요. 그렇다 보면 이게 떨어지고선 이제 바로 또 교육청과 연계 사업에서 또 계속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포가 분열되듯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 수치는 17년도 수치일 거예요. 지금 한 40%대 이하 신고율이 반 이상은 줄었습니다. 요거는 동구청에서 준 자료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여기 12호로 이제 만들었고 철에 대한 스토리, 여러 가지 스토리보다는 저는 공동체에 대한 좀 피드백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이제 청장님이 오셔서 이 건물을 지킬 수 있었던 당시는 뭐냐면 저희가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뭐 이제 뭐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조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움직이는 것보단 여럿이 움직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목소리 큰 놈이 한 명보단 두 명이 더 좋은 거예요. 두 명보단 세 명이 좋은 거고,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 이 창조길에 대해서 스토리는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가 이제 오대전 2021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재학생들 4팀의 발표가 연달아 이어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창조길 문화잡지 2팀, 그리고 디자인 상품 2팀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창조길에서 여러 장인 선생님들, 그리고 공공미술연구원 대표님, 예술감독님 너무 많이 괴롭혀 드렸는데요. 저희 학생들의 그 과정을 4팀만 추려서 오늘 간략하게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길 문화잡지 1팀입니다. 김지수, 오정현, 윤예란의 오지는 닭발팀입니다. 발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소개를 하자면 이제 창조길 아카이빙을 할 예정이고요. 전 페이지로 가주세요. 네, 저희 이제 소개를 하자면 사전 설문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인터뷰, 디자인 계획까지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창조길이라 하면 작업과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는 더 가까이 들어가서 장인들의 스토리를 더 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저희는 그래서 이 창조길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진행을 했고요. 이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저희가 사전 설문을 하고 거기서 인터뷰를 할 최종 대상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네 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성창 갈고리, 덕제기공, 그리고 전세바, 만석 산업기계를 대상으로 10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전세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덕제기공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인터뷰 결과는 되게 가슴을 많이 울리는 그런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내용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책 안에 들어갈 이미지들을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18페이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이렇게 서체도 타이틀로 쓸 서체도 리서치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각 네 곳의 이제 장인들의 작업 장소 안에서 찍었던 벽들을 이제 페이지 뒤에 배경으로 깔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책 안에 들어갈 이미지를 이렇게 편집을 해봤는데요. 각 장인들께 이제 별색을 입혀줘서 포인트를 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진행 상황인데요. 페이지 구성을 이렇게 할 예정이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뒤에 보면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뒤에 텍스처를 지금 입힌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여기까지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조길 발표를 맡은 연다빈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저희는 주제 설명을 한 뒤에 작업 방식을 소개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에게 창조길은 조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이 창조길을 만화 작업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작업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창조길 안에서도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덕제기공사 장인분께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덕제기공사 장인분은 인삼밭을 땅을 파는 기계를 총 5가지 기계들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장인분이십니다. 이 5개의 기계 캐릭터의 성격을 부여해서 이 캐릭터들이 장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나 부부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넘겼어요. 이 5가지의 기계들을 순서대로 이용해서 땅 파는 기계 하나를 완성하시는 장인분이신데요. 다음으로 이 기계들이 복잡하다가 보니까 만화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계의 주로 핵심되는 부분이나 크게 도드라지는 부분을 캐릭터화해서 만화에 작업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네, 이렇게 캐릭터로 시안 작업을 그려보았고요. 다음으로 사장님도 캐릭터화해서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만화 레이아웃은 직사각형으로 단순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꼴 모양이나 아니면 칸마다 크기 차이를 크게 해서 임팩트 있게 작업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 팀은 그 덕제기공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덕제의 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 디자인 상품 1팀입니다. 이나영, 이성빈, 최도준의 날씨 브랜팀입니다.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최도준입니다. 우선 저희 이번에 5대장 창조길 브랜드 팀은 총 이제 7팀, 약 21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이 추진력 하테하테 팀과 날씨 브랜드 이 2팀의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일단 저희는 이제 총 주제 소개와 일러스트 설명 그리고 패키지 설명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해서 오늘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창조길 밤양제라는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방향제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밤양제라고 타이틀을 정했는데 좀 키워드를 밤에서 잡았습니다. 아까 이제 예술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창조길은 좀 우범지대였고 다음 슬라이드 뭔가 좀 거리가 어두웠고 좀 뭔가 보호받지 못한 동네로 인식하였는데요. 이 지금의 창조길은
뭔가 이제 조명 설치와 어떤 조형물 그리고 좀 예술로 인하여 뭔가 밝아지고 좀 안전해진 동네로 저희는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어두웠던 거리를 밝히는 이런 조형물들이 저희는 뭔가 이제 어두운 밤에 빛나는 야광과 뭔가 어떤 맥락이 좀 통한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뭔가 조형물의 축소판인 야광 석고 방향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예시로 가져온 야광 석고 방향제고, 이렇게 밤에도 좀 밝게 빛날 수 있는 석고 방향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기 석고 방향제를 저희가 만드는데 좀 어떤 석고 방향제를 만들면 좋을까 생각을 해봐야 하였는데요. 약간 창조기를 지키는 좀 방범대 느낌으로 어떤 삼형제를 생각하였습니다. 창조길에서 좀 이름을 따와서 뭔가 창봇, 조봇, 길봇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정했고, 뭔가 창이랑 방패를 들고 있는 창봇, 그리고 위급 상황 시에 빠르게 출동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조봇, 그리고 거리를 지켜 같이 동행해주는 길봇을 정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면서 그렸던 어떤 아이디어 스케치이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어떤 창봇은 뭔가 창과 방패 이렇게 창을 들고 싸우는 로봇입니다. 길봇은 그 전 페이지 보시면 조봇은 어떤 모터가 있고 바퀴가 있어가지고 위급 상황 속에 먼저 가장 신속하게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길봇은 어떤 불빛과 안전모가 포인트로 좀 어두운 밤에 길을 밝혀서 함께 우리를 동행해주는 로봇입니다. 이렇게 창조길의 어떤 석고 방향제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또 창조길은 31개의 철공소가 좀 모여있는 철문화 공동체인데요. 어떤 이런 거리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어떤 가장 재료에서 뭔가 철이 포인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석고 방향제는 사실 철이라는 소재가 잘 드러나진 않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뭔가 석고 방향제를 어떤 포장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보통 종이 패키지를 많이 사용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어떤 풀박스라고 하는데요. 좀 배관 같은 거를 좀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건데, 저희는 이거를 좀 활용해서 가공해서 이거를 패키지로 사용하려고 하고, 어떤 석고 방향제를 또 좀 디스플레이 하려면은 그냥 책상에 올려두는 게 아니라 어떤 받침대나 트레이가 필요한데, 저희는 좀 이것을 또 활용해서 같이 인테리어로도 활용할 수 있게 작업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메인 굿즈가 야광 석고 방향제 어떤 풀박스가 되고, 서브 굿즈로는 어떤 마스킹 테이프나 어떤 밤에도 보일 수 있는 야광 스티커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자인 상품 1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상품 2팀입니다. 김희진, 추다민, 하태경의 추진력 하태 팀입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조길 장인의 미로에 대해서 발표할 추진력 하태의 추다민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저희는 그 창조길 장인분의 그런 기술과 그러니까 창조길 장인의 시간과 장인의 기술과 장인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장인께서 긴 세월 동안 오랫동안 지속해 오신 노고와 그런 기술은 그 자체로 장인의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장인이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를 이제 키워드로 잡았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그것을 저희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런 복잡한 길일 수 있는 복잡한 미로에 대입하였고요. 그 복잡한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그런 복잡한 길도 한 번에 뚫어나가는 장인의 시야를 디자인 상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인분께서 사용하시는 기계를 단순화하고 미로 그래픽화해서 저희는 하는 그 디자인 컨셉으로 잡았고요. 30년 이상, 최소 30년 이상의 경력이 되신 장인분들을 이제 8분 선정하였습니다. 네, 차례대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모타사이고요. 네, 다음 89년도 창조길에서 개업하신 성창기공사이십니다. 다음 일신정밀이시고요. 다음 광남기계 기승공업사, 한림기계, 만석기계, 진상정밀 까지 이제 장인분을 8분을 선정하였고요. 저희의 이제 디자인 진행 과정이 이제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한림기계 이제 장인분의 기계 이미지를 실제로 촬영을 하고, 그 이미지를 저희가 저런 이제 어떤 원형이나 사각형 등을 이제 단순화를 해서 어떤 그런 도형적으로 일단 단순화를 하고, 네, 다음 그 단순화한 것에 이제 미로처럼 미로 벽을 실제로 만들고요. 그 미로 벽을 만든 걸 가지고 이제 길을 실제로 뚫어서 실제 미로처럼 보이게, 장인의 기계가 이제 미로처럼 보이도록 이제 그래픽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저희가 이제 미루벽 이제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총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한림기계, 이제 진상정밀, 그다음 만석기계 이렇게 세 분을 실제 전시용 미루로 제작하고 나머지 이제 8분은 이제 미루북의 그래픽을 삽입할 예정입니다. 일단 전시용 미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세 분을 선정한 이유가 인터뷰를 통해서 인상 깊었던 장 세 분을 선정하였고요. 최소 A2 사이즈 이상으로 철을 이용하여서 실제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미루북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3 사이즈 정도의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미루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디자인 성분 두 번째로는 그 철을 이용하여서 책갈피나 키링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 책갈피나 키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업한 미루 그래픽에서 어떤 중요한 그런 형태에서 좀 재밌는 부분을 가지고 책갈피와 키링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팀까지 저희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앞에 모시고 혹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진행 상황 중에 궁금하셨던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네. 진행 과정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오대전 전체 프로젝트 지휘하고 계신 저희 유정미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의 유정미입니다. 저희 대전대학교는 아시다시피 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말하자면 중구와 함께 대전이 처음 시작된 원도심에 있어서 저희가 2016년부터 이제 오대전이라는 원도심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은 원도심에 있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올해 이제 마침 창조기를 이제 선정을 하게 돼서 왔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이 좋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약간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것 같은 공공미술연구원 그 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냐 물으셨는데 여기 창조길에 대한 거는 제가 책을 아까 좀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우리 그 작년에 했던 책 좀 잠깐 주실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카이빙하는 것을 요 포맷에 맞춰서 해마다 한 호에 한 동네를 리서치한 거를 책으로 묶어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 탐방로를 했었고요. 그 전해에는 뭐 대흥동 아니면은 정동 또 은행 선화동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제 창조기를 전권에 맞춰서 이렇게 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같이 발표했던 브랜드 수업에서 디자인 상품, 굿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같이 전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 전체로 봐서는 오대전 프로젝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문화 콘텐츠 디자인과 또 그래픽 디자인이 합쳐져서 전체를 다 묶어서 오대전이라고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한 9월쯤, 10월 그 무렵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전시를 항상 원도심에 있는 빈 공간을 지금 여기 같은 공간도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전시를 했었는데 시간이 좀 쌓이다 보니까 다들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올해는 저쪽 그 도룡동 쪽에 있는 한비탑에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문 주셨던 분이 지금 딴 데 가 계셔서 10월에 전시를 하게 되면은 그때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마이크를 잡은 김에 사실은 제가 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 김영환 대표님한테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 1978년쯤에 여기 이 동네에 처음 이제 창업을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때는 여기 동네가 그냥 동네 이름이 원동이었던 건가요? 예, 그때도 여기 원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창업을 하셨을 때 이 동네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뭐 이렇게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창업을 시작하셨는지 그게 좀 그리고 오셨을 때 대강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원동을 택해서 창업을 했던 이유는 이곳에 기계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기 아주 편리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전기 모터 관계라든가 또 주변에 공구장가가 또 있었고 공구장가와 동시에 또 비아링장이라든지 우리 기계 공장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빨리빨리 그걸 사가지고 기계를 조립하고 혹은 기계를 제작하고 하는데 굉장히 편리했기 때문에 이곳을 택해서 우리가 원동에다가 기계 공장을 설립해서 신설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런 편리한 점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여기가 지금 서울의 청계천처럼 기계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찾는 사람도 그 기계를 주문하거나 이런 사람들 이쪽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융통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공장을 창업하고 공장을 세우는 사람들이 저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환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생 중에 또 한 분 질문 있으시네요? 역사와 관련되는 이제 편집을 맡고 하고 있는데 혹시 창조길이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좋은데 이 창조길이나 이름이 언제 붙었고 왜 이렇게 창조길이나 이름이 쓰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잘 귀가 어두워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대표님, 저 팀이 이제 그 창조길 역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팀인데요. 창조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역사? 예, 근데 창조길이라는 이름이 혹시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기억하고 계신지. 예, 창조길이라는 역사에 대해서는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대전 시내에 뭐 이렇게 창조길 혹은 뭐 무슨 길 그게 이제 처음에 대전시에서 지정할 때 그때 여기가 창조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여기가 창조길이 아니고 그냥 대전시 동구 원동 이렇게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창조길이다 이런 거는 제가 확실히 몇 년도라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몇 년 안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전에 된 건 아닙니다. 예. 더 이상은 그 곤란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간에 워크숍이나 중간 과정이나 그런 걸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런 기획이 있나요? 그냥 결과물만 9월, 10월 달에 전시를 하나요? 미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교 안에서는 그런 그 중간 과정, 소위 말하는 학생들에게 그 이제 진행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이 전체 프로젝트 중에 한 3번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여기는 지금 나와서 워크숍으로 하고 있지만 바로 다음 주에 그게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6월 말 정도
그리고는 한 8월 말 이렇게 전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자 또 계획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진짜 관심 있으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그거 할 때 한번 좀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네, 동의하신다면,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2021 5대전 지역사회 연계 3웨이 리빙랩 사용자 그룹 워크숍 네, 오늘 사실 이 자리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십니다. 대전 공공미술연구원의 황혜진 대표님께 제가 갑작스럽지만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말씀 갑자기 학생들에게 격려사. 격려사요? 네. 그동안 이제 몇 달 동안 학생들이 계속 여기를 오갔었잖아요. 저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특히 아버님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곳에서는 저도 처음에 들어올 때 좀 두려웠어요. 좀 두렵고 어색하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락부락하신 아버님들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접근하기가 참 힘들었었는데 한번 이렇게 소통을 시작을 하니까 이 분들보다도 더 이렇게 순수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겉에는 굉장히 거치시고 손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좀 오래됐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순수하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후에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후에도 한번 언제든지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아버님들하고 그런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창조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창조길이라는 이름은 사실 여기가 제조 장소라서 국가에서 이름을 지정을 하실 때 대전 동구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도 되게 예지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이런 창조자들이 와서 창작가들이 와서 할 줄을 어떻게 아셨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난 것 같고 철판시장이라고 저희가 해마다 17년부터 작년까지 사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다 철로 작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작년에는 여기서 했었거든요. 바깥에 하고 길을 막고 길다란 철판에다가 철판 볶음밥, 철판 순대, 저쪽 철판 떡볶이, 막 철판 삼겹살. 그래서 아버님들이 숯불을 켜서 철판 요리를 쫙 해요. 이제 그게 장관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주민분들이 막 요청을 우리 한번 그래도 하자 해서 3단계 방역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저희가 철판 시작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버님들만 참여하다가 두 번째는 여인숙 어머님들 참여하시고 이제는 여기 뜰한채 아파트 여기가 주거 공간이에요. 유일하게. 거기 주민들이 나오셔서 이제는 벼룩시장처럼 우리도 동참하겠다 해서 여기는 이제 100% 참여를 하는 그런 철판 시장이에요. 그리고 해마다 관심도도 높아지셔서 언론에도 나오고 후원금도 들어와요.